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확률과 통계 3차 시 수업입니다. 4월 23일 네, 목요일 수업이죠. 오늘 할 게 많습니다. 네, 새로 나갈 주제인 중복조합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앞에 2차 시 수업에서 좀 잘못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부터 수정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 순서가 정해진 배열에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예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시 문제에서 선생님이 글을 좀 잘못 읽어서 이 노란색 부분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왼쪽부터 내려가는 경우의 수 이거를 빼먹었어요. 네, 이걸 빼먹고 그냥 풀었었는데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복습도 할 경우 같이 봅시다. 네, 순서가 정해진 거는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2, 4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홀수인 1, 3, 5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각각 뭘로 생각하냐면 네모, 네모, 그리고 세모, 세모, 세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해서 나머지 6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배열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2팩, 3팩 분의 6팩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6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열을 한 상황을 한번 보면 이제 네모 네모를 순서대로 2, 4 그리고 세모 세모 세모를 순서대로 1, 3, 5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이 배열은 2, 1, 6, 4, 3, 5의 배열이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60을 풀 수 있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조합의 해석을 한번 보면 네, 2, 4, 1, 3, 5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6개의 자리 중에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그냥 네, 배열까지 결정이 나버리죠. 그래서 2, 4 세트부터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6C2는 2, 4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6개 자리 중에 2, 4가 들어갈 자리 2개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4C3은 이제 남은 자리 4개 남았죠. 이 4개 중에 1, 3, 5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1, 3, 5 아무거나 4개 중에 3개 선택했다. 그러면 남은 자리는 6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배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6을 넣어주고 남은 자리는 네, 6자리 중 2, 4 두 자리가 이 파란색이었죠. 네, 그래서 2, 4 순서대로고 노란 거 1, 3, 5 이런 순서대로 그냥 자동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 계산해도 60이 나옵니다. 네, 답은 60이었어요. 네, 그럼 복습도 했겠다. 중복조합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중복조합입니다. 교과서 18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열기를 한번 볼 건데요. 네, ABO식 혈액형은 뭐 3개의 유전자 ABO 중에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이렇게 가져오죠. 네, 그래서 AA는 네, A형이 되고 AO도 A형이 되죠. OO만 O형이 되는 그런 것들 기억납니까? 네, 네모 한번 채워봅시다 한번. 네, 여기 뭐겠어요? 네, AB형이 돼 있고 여기는 AO니까 A형이 돼 있고요. B와 A가 만나도 이거는 그냥 AB형이죠. 이건 BB, 이거는 BO, 요거는 네 AO. 그러니까 강력한 애부터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BO, 이거는 OO 이렇게 되겠네요. 네, 결국 뭐 강한 녀석이 먼저 온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유전 형질은 몇 가지가 되나요? 네, AA 뭐 확인해 보면 되겠죠. AB, AO, BO, BB도 있고요. OO. 네, 끝났습니까? 네, 끝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관찰해 볼 점은 네, 두 문자의 조합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선택지는 A, B, O였죠.
이 세 개의 선택지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있었어요? 바꿀 수 없었죠. 네, 유전자의 순서, 표기 순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중복 조합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이라는 게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졌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지는데 A를 두 번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복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 조합이라고 한다. 위의 사항은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택했다. 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기호로 NHR이니까 3H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 N을 우리가 다른 종류의 개수, 네, 그리고 요 R을 선택의 수,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팩토리얼이나 콤비네이션과 같은 형태입니다. 네, 순열 조합도 종류가 먼저 오고 선택의 수가 먼저 오죠. 네, 여기 H에 대한 여담이 있는데 H는 네, 호모 지니우스의 첫 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거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표상적인 아이디어는 막대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 중에 종류 3개가 있어요. ABC 종류 4개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표기를 하자면 세 종류 중에 H 4개 선택이니까 3H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팩토리얼이나 콤비네이션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택의 수보다 종류가 더 많아야 되겠죠. 네, 서로 다른 뭐 10개에서 뭐 3개를 선택하거나 선택해서 배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네,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수가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n보다 r이 크거나 같아도 괜찮았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일일이 하나씩 세기에는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좀 노가다 말고, 힘든 일 말고 머리를 써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막대기 방법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막대기를 뭘로 사용할 거냐면 종류를 구분 짓는데 사용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종류는 A, B, C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뭐 네모라는 애가 있을 건데, 이 네모를 어떻게 하냐면 택하는 개수만큼 이 네모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위의 상을 보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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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이렇게 4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어디 사이사이 놔요. 2개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한번 보면 막대기의 왼쪽부터 종류가 하나씩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A, 이 중간이 B, 마지막이 C 이렇게 정해주자는 거예요. 물론 막대기를 여러 개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 막대기 개수는 최소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떤 것에 기준을 세워줘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막대기를 이렇게 안 세워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워도 괜찮습니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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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가 있는데 막대기를 여기 사이에 2개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첫 번째 막대기 왼쪽은 A가 되겠고요. 원래 이 두 번째 막대기 왼쪽은 B가 돼야 되는데 B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CCC, 즉 이 배열은 ACCC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열이 아니라 A 한 개, C 세 개를 선택하는 상황인 거죠. 네, 배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A 한 개, C 세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가지수가 아니라 그런 경우의 수. 요거는 A 한 개, B 두 개, C 한 개 선택하는 그런 가지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유용한 생각을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모든 배열을 나타내고 싶으면 결국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얘네들을 배열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네모는 같은 것들, 막대기는 같은 것들이니까 결국 해석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2팩, 4팩, 분의 6팩 이렇게 봐도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항상 조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조합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합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6개의 자리 중에 어때요? 막대기 자리 2개를 선택하면 막대기 자리 2개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네모로 다 박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6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된다.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 어때요? 네모만 선택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네모 자리 하나, 둘, 셋, 4개만 선택하자. 그러면 그 사이는 막대기로 채우면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A, B, C, C, A 한 개, B 한 개, C 두 개, 요렇게 선택을 하는 뭐 하나의 경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요런 상황은 어떤 걸 생각한 거예요? 6C 4, 네모의 자리를 선택하는 상황을 생각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세 개의 숫자는 모두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좀 더 형식화를 해서 서로 다른 n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r개를 택하는 상황, 즉 뭐예요? NHR의 상황은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합을 사용하는 게 계산에 용이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종류가 n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n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대기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방금 전에 예를 보면 서로 다른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막대기가 2개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이쪽에 왼쪽에 한 가지, 이 막대기 왼쪽에 한 가지, 막대기랑 대응되는 개수 외에도 이 맨 끝에 한 가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2개였다면, 2종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하나로 2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감이 옵니까? 네, 그러면은 서로 다른 n개가 있다면 막대기는 몇 개만 필요하면 되겠어요? 네, n-1개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막대기 n-1개 쭉 놔두고요. 자, 선택하는 것들은 네모로 표현한다 했죠. 네, 요런 네모는 몇 개 있으면 되겠어요? 네, R개 선택하니까 R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늘어놔야 되잖아요. 늘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개가 되겠어요? 늘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n-1개 막대기 개수에다가 이 네모 개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n-1 플러스 R. 그러면 총 자리 개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막대기를 선택하든지 네모를 선택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개 중에 자리 중에 막대기의 자리 m 마이너스 1개를 선택하거나 또는 r개를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 m 마이너스 1 하거나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 하거나 뭘 해도 상관없는데 직관적으로 r개를 택한다 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네,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을 사용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 표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해낼 수 있겠습니다. NHR은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다. 그럼 뭐 계산해보면 네, 요렇게도 사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막대기 m 마이너스 1개 그리고 네모 r개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고 총 개수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해되겠나요? 간단한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뭐 여러분 10초 컷 할 수 있겠죠? 풀어보세요. 네, 풀어봤나요? 한번 볼게요. 6H3 처음이니까 한 번만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6 더하기 3 마이너스 1C 3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주면 8C3이죠. 네, 답은 56. 4H7 네, 이렇게 선택하는 거 개수가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막대기가 네, 3개만 필요하겠죠. 종류가 4가지니까. 그래서 4 플러스 7 마이너스 1C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10C7인데 10C3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12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H0 요거는 사실 계산으로 보면 5 플러스 0 마이너스 1 C 0이죠. 네, 결국 한 가지인 걸 알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0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안 남겠죠. 네, 그래서 3번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2번 한번 볼게요. 문장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무엇이 종주고 선택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택하는 게 중복을 허용하는가 허용하지 않는가, 또는 배열이 있는가 배열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아주 쉽습니다. 바닐라, 초코, 딸기맛 아이스크림 총 3종류가 있네요. 그럼 종류가 3종류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여 5개 주문, 그럼 5개 택하는 거죠. 끝났죠? 네, 무슨 상황? 3 H 5의 상황 계산해주면 이제부터 암산을 들어갑시다. 7C 네, 7C 5고 7C 5는 7C이죠. 계산해보면 2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복조합의 간단한 개념을 봤는데요. 중복조합의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이것은 중복조합의 상황이다 라고 이미지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상을 통해서 중복조합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3H5 숫자를 통해서 보는 게 여러분이 좀 더 다가가기 쉬울 겁니다. 3H5의 다양한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1, 2, 3 이 세 가지 종류를 중복을 허용해서 5개 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 네, 그러니까 1, 1, 1, 1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또는 1, 1, 2를 선택 안 하고 3, 3, 3 이렇게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배열이 아니라 그냥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방법들의 수, 네, 3H5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는 같은 종류의 빵 5개를 A, B, C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입니다. 역시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는 A한테 빵 5개를 몰빵으로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를 해서 A가 이기면 빵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얄짤없이 B씨는 굶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보는데 선생님 이거 조금 인지 장애가 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종류를 앞에 쓰고 이제 선택을 뒤에 쓴다라고 앞에 순열이나 조합을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머리에 틀에 박혀 버렸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그런 선택과 종류 그런 하나의 단어로 이제 딱 고착화시키면 안 됩니다.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것이 몇 개겠는가를 살펴보면 A, B, C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앞에 오는 수는 서로 다른 것이 오고 뒤에 거는 또 같은 것이 온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써 수학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보면 같은 종류의 빵을 네모, 네모, 네모 5개로 쓰고요. 뭐 몇 개 안 되니까 다 적어줄까? 보면 네모, 네모 5개. 그리고 A, B, C 3명을 구분하기 위한 막대기 2개 인상을 생각해 보면요. 요렇게 배열됐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앞에서부터 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준다? 첫 번째 막대기 왼쪽은 A 주는 빵이고, 두 번째 막대기 왼쪽은 B 주는 빵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C를 준다. 이렇게 표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앞에 상황은 A가 몰빵을 받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네. 5 플러스 3 마이너스 1C 5개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 즉 3H 5의 상황이다. 네. 그러면 이번 예도 봤으니까 다음 3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이 나와 있네요. 이 다항식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로 다른 항이라 하면 뭐 A 이런 걸로 돼 있네요. 자, A 5제곱부터 A 4제곱 B 뭐 A B의 제곱에 뭐 C의 세제곱 뭐 요런 것들 다 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A 4제곱의 B나 B A 4제곱이나 요거는 서로 같은 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A 4개를 선택하고 B를 하나 선택하는 상황은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에만 관여하는 거죠. 그리고 총 몇 번 선택하나요? 요 앞에 거는 A 5번, 요 두 번째 거는 A 4번, B 1번, 요거는 A 1번, B 2번, C 3번, 총 5번을 선택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은 3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5개를 선택하는 3H5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이런 상황도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들 중에 하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의 음이 아닌 정수의 x, y, z의 개수. 자, 여러분 이런 거는 별표를 3개를 치십시오. 앞으로 중복조합의 표상이 나오면 사실 이런 음이 아닌 정수의 표상으로 다 환원을 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간결한 표기이기도 하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XYZ는 5다. 선생님 이게 의미 아닌 정수에 이거를 뭐 중복조합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5니까 5는 1이 5개 있는 거잖아요. 네, 1이 5개 있습니다. 그러면 1 5개를 적당히 XYZ에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2개, 여기 뒤에 2개, 그리고 그 뒤에 1개. 여기까지는 X, 여기까지 Y, 여기까지 Z.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결국 2, 2, 1의 정수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5개랑 네, 그리고 막대기 2개를 배열하면요, 어찌됐든 간에 배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막대기 2개부터 배열이 되고 1이 5개 뒤에 와도 되겠죠.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네, 여기가 X 자리니까 X는 0이 되겠죠. 여기가 Y 자리니까 Y도 0이 되겠죠. Z는 총 5가 되는 거죠. 0,0,5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이 아닌 정수회니까 이거는 XYZ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X에 가는 1이 0개 선택해도 괜찮다, Y에 가는 1이 0개 선택해도 괜찮다 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 Y, Z 세 종류의 똑같은 일들을 네, 선택해준다. 세 종류 중에 똑같은 일을 네, 5번 선택하면 되겠죠. 네, 세 종류를 5번 선택한다. 즉 X, 요런 경우는 X 0번, Y 0번, Z 5번 선택한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그렇게 따져주면 결국에는 3, H, 5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약간 비슷한 동형의 문제긴 한데 밑에 거 한번 보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인 상황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정수행의 개수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거는 의미 아닌 정수행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요런 경우도 사실 이 4의 경우와 4의 스타의 경우는 사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x 다시라는 애를 x 빼기 1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0보다 x 다시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y 다시는 이 2를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y 빼기 2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z는 그대로 z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선 이식을 정해진 대로 다시 치환을 해서 넣어보면 네, x 자리에 x 다시 플러스 1이 들어가서 이항된다고 생각하면요, x 다시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 자리에 y 다시 플러스 2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항됐습니다. 그러면은 이항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빼기 얼마가 되는 상황? 빼기 4가 되는 상황을 한번 보는 거죠. 빼기 3이 되겠죠. 그러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4고 x 다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 다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z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위의 상황처럼 써먹을 수 있는데 네,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
1이 총 4개가 있으니까 4개 4번 선택된다. 3H 4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치환을 해서 결국 같은 형태인 음이 아닌 정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5번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부등식의 해라고 나와 있는데 x 더하기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 많이 풀었죠. 그런데 이게 음이 아닌 정수해가 돼야 된답니다. 그럼 이 x, y는 개수가 정해져 있겠죠. 이거는 선생님 이거 하나하나 세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조금 스케일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갈 거냐면 이 음이 아닌 정수의 관점으로 항상 픽스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바꾸자는 거죠. 음이 아닌 정수해로.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음이 아닌 정수해로 어떻게 바꿔주냐?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z라는 애를 설정하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넘겨보는 거예요. 넘겨서 z라는 애를 설정하기를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넘어가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z가 왜 이걸 만드는 건지 굉장히 이해할 텐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하는 상황을 보면요,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선 z는 0보다 크거나 같았죠.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x, y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결국에는 부등식이 방정식이 돼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해가 3, 뭐 2, 0이다. 그러면은 3, 2가 되는 거고요. 1, 2, 2다. 그럼 이건 그냥 1, 2가 되는 거죠. 이것도 5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의 해니까. 그러니까 요 해나 결국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해랑 이 첫 번째 해가 1대1 대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의 관점도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작. 자, 7번 한번 보면, 자, 7번도 앞의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A, B, C, D, E가 정역이고 3, 4, 5가 공역입니다.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함수인데 FA부터 FB까지 함수의 크기 순이 정해져 있네요. 네, A, B, C, D, E 함수값이 점점 커지죠. 예를 들면서 이해를 한번 해볼 건데, 3, 4, 5가 Y니까 3, 3, 3, 4, 4 이렇게 돼도 상관없죠. 5, 5, 5, 5, 5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나요? 우리가 일단 A, B, C, D, E가 대응되는 애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고 배열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중복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종류는 뭐예요? 3, 4, 5란 종류고, 뭐가 하나 연계가 돼도 괜찮아요. 4가 연계 또는 5가 연계가 돼도 되고, 모두 써도 상관없죠. 중복을 허용합니다. 즉 어떤 느낌이냐면 세 종류 3, 4, 5에 A, B, C, D, E가 분배가 되는 상황이죠. 즉 3, 4, 5 중에 3을 3개, 4가 2개, 5가 1개, 요렇게 5개니까 하나 빼야 되겠네. 3이 2개, 4가 1개, 5가 1개 이렇게 배열이 됐다면 얘는 FA, 얘는 FB, FC, FD, FE 자동 배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즉 어떤 느낌? 세 종류가 있는데 중복 허용해서 5번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위에 3H5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쯤 돼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 1보다 크거나 같고 x 뭐 크거나 같다, y가 크거나 같다, z 크거나 같다, 5 인 x, y, z의 부등식의 해의 개수죠. 선생님 뭐 그러면 이거 약간 에이 선생님 이거 당연히 뭐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3H5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떤 상황이 다른지 느껴집니까? 네,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뭐예요? 1, 2, 3, 4, 5 이렇게 총 5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지수가 있는데 어때요? 네, 세 번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1, 1, 3이 1, 1, 3이 선택됐다. 그러면 X, Y, Z를 순서가 자동 배열이니까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3, 4, 5 설정했다. 네, X가 3, Y가 4, Z가 5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어떤 상황이에요? 5개의 종류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번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이랑 다른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CF2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위에랑 뭐가 다릅니까? 네, 여기 상황이 다르죠. 네, 부등호가 네, 이쪽에 등호가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의 문제인데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알 수 있는데 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이런 상황을 따지는 거 배웠죠. 이런 상황, 이거에 의미한 정수에 기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이거 추가할게요. 뭐 추가할 필요 없다, 맞지? 부동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이거인 정수의 개수는 이 개수에서 어떤 상황만 빼주면 됩니까? x, y가 같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혹여 여기서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x, y가 같고 z, o 요런 상황. 네, 요 상황만 빼주자는 거죠. 그러면 느낌이 옵니까? 요거는 뭐예요? 네, 5, H, 3이었죠. 그래서 뭘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X가 선택되면 Y가 똑같이 선택되니까 결국 두 종류를 선택하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X 설정되면 X, Y 같으니까. 그러면 역시 1부터 5까지 종류가 있는데 5개 중에 2개만 선택해서 빼는 상황인 거죠. 네, 굳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C3 빼기 네, 6C2의 경우죠. 네, 계산해보면 네, 외우죠. 15 다 지워내면 35 빼기 15니까 몇 개예요? 네, 20개인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요렇게 여사건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사건이라기보단 여집합이라고 적게요. 여집합의 아이디어. 합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CF2의 상황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어떻게 나누냐면 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 y,
Z 5보다 작거나 같다. 요 상황에서 네, 조금 더 추가할 사항은 서로 겹치지 않고 합쳐서 CF2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Y 같다 Z 5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X, Y, Z는 네,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선택지는 1부터 5까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만 하면 돼요? 3개 선택만 하면 된다. 5시 3.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다. 1, 5, 2가 뽑혔다. 그러면 X1, Y2, Z5인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요 밑에 상황을 한번 보면 Y, Z가 이미 같은 상황이죠.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요? 1부터 5까지 X, Y 또는 X, Z는 절대 같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5개 선택지 중에 2개만 선택하자. 4, 5, 5, 4 선택다 치자. 그러면 이건 4, 이거 5, 5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즉 5C 2의 상황이다. 10, 10. 그러면 합의 법칙 더해주면 20이다. 위의 상황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선생님이 예를 들고 올 때 1이나 2나 비슷한 경우를 들고 왔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계산이 편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상황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2가지 방법을 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뭘 봤냐면 중복조합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를 봤네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네요. 사실 뒤에 다 더 찍어놨는데 고민을 했어요. 통으로 올릴지 반 잘라서 올릴지. 근데 한 시간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반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못한 중복조합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실전 문제와 그리고 저번 시간에 풀어봤던 경로를 2가지 스타일로 풀어볼 건데 중복조합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중복조합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재가 1품 말고 한 개 더 있죠. 네. 프로젝트 531 문제가 있는데 네. 중복조합까지 한번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아니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가 있으면은 질문방에 요청을 해주세요. 질문방에 요청을 해주면 선생님이 선별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